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또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마감이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상황들은 또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10월 31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이 상승세를 마감을 해주면서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S&P 500이 3%, 0.3%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상승의 마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등이 나와줬던 게 바로 테슬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잘 나와주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따 뒤에서 제가 또 차트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다. 지금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고, 아마존이 또 이제 10% 급등을 보여주면서 실적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실적이 양호하지만 중국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상승의 제한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을 보면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주목을 하고 있고, 90%에서 60% 하락을 보여주면서 실적 시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S&P 500 기업이 60% 이상 예상치의 상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이 무려 자금 유입이 172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또 미국 증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공포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저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에 있을 때, 이 두 칸의 라인에 있을 때 우리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 단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 먹고, 우리가 어디서 이제 좀 슬슬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런 부분에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도 이런 식으로 3%, 9% 상승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 우상향 관점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맞춰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인 상승까지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상승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렸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위에 너무나도 많은 이 공매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가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있는 매물대는 이제 아래 가격이고요. 위에 있는 가격은 이제 위에 매물대입니다. 근데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한번 싹 긁고 나서 이런 내리는 이런 전략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즈, 청산 스키즈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5년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금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 헤지 펀드 롱숏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일반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분들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롱 포지션이 이제 뭐예요?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숏 포지션이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제가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죽이기 위한 스퀴즈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 내려가더라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S&P 500이 계속 상승 마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3개월 내내 연속 상승 마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8월에서 10월까지 2017년도와 비슷한 프랙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월부터 상승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12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이 이러한 부분에서 똑같은 프랙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까지도 똑같은 프랙탈로 이어가줄 수 있다. 왜냐면 비슷한 프랙탈이 나오면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월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봉으로 전환되는 9월에도 음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비슷한 프랙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17년도와 굉장히 흡사한 프랙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 똑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1월, 12월도 상승장을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S&P 500이 계속 상승 마감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에 앞으로 상승 마감이 될 것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예언은 제가 이런 부분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이미 일론 머스크는요. 말부터 준비해라 라고 말했어요. 2024년 12월 31일 날 자신은 인플루언서다 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때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굉장히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잔혹하지만 그때 폭락이 나왔을 때죠. 거의 그런 부분에서 말에 쓰나미처럼 덮어질 거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테슬라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가치를 과소평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해석을 좀 말하자면 AI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 테슬라에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서 1년만 기다려라. 그래서 내년 말, 바로 2025년 말이죠. 12월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이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연결고리가 뭡니까? 12월 말까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스키즈도 그렇고 계속 상승 마감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포지수도 매우 낮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이 뭡니까? 바로 FST와 그리고 3D 가상 현상을 만들어내는 자율주행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는 AI가 카메라로 3D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디가 이제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이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직관하는 학습하는 감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카메라가 눈과 귀, 그리고 생각, 그리고 움직임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뇌로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 자율주행은 더 이상 알고리즘 조합이 아닌 하나의 뇌로 감각 시스템으로 지나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AI5 칩을 어디다가 넣는데요? 테슬라에다 넣는다잖아요. 차량에다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AI5 칩은 차량에다 너무나도 가분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에 넣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차량이 많잖아요. 먼저 기기가 있는 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먼저 넣고 사람들의 이제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 준 다음에 지능을 계속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옵티머스에도 이제 넣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다? FSD다. FSD는 자율주행 확실성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AI 칩의 성능이 무려 40배나 향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왜 40배로 향상이 될 것이냐? AI5 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5 칩은 40배 향상과 함께 인간보다 뛰어난 주행을 목표로 하며 FSD 구매율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AI5 칩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한 자율주행이 거의 탄생할 것이고 잠재적인 시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FSD의 이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될 거다. 수익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산호국제공항까지 확장하면서 오스틴에서 연말까지 안전 운전자 제거를 예정하고 있고요.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속시킴에 한 발자국 더 뛰어나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댄 아이븐스는 말합니다. 테슬라는 황금 시기로 진입 중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횡보를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텐데 2배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시장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그런 탄소 절감 효과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가 인기가 많고 전기차는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선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전기차의 이미지가 점점 사람들의 다가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총액이 상위 20개 제조사들이 합쳐도 이 테슬라 전기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테슬라가 잘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왜 성장이 가능한 것이냐? 바로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스마트카, 바로 FSD,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자율주행, AI, 이런 AI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손꼽히는 게 테슬라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계속 성장 중이다. 앞으로 이 성장은 더 확장되면서 크게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우드의 이런 확신이 저는 계속 성장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5년만 기다려라. 아까 데나이브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주기가 지나면 2배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캐시우드는 5년만 기다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옳았다라는 것은 5년 내에 증명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고, 캐시우드는 2020년도에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테슬라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5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시장을 뒤집으면서 비판받았던 걸 다시 회수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 5년을 기다리는 거는 FSD, 로보틱스의 확장으로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다시 테슬라가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생산 자동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정말 능통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AI 기술이 너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으로 자동차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말해요.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만약에 단 한 종목이 쫙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나는 테슬라를 선택할 거다. 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를 보면 로봇이랑 에너지 저장 장치, AI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 인기 있는 카테고리가 모두 다 들어간 게 바로 테슬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고점을 다시 터치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다. 그래서 5년 내에 뭘 바라보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5년 내에 2,6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5년만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2020년도에도 이 400달러를 가는 걸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맞출 줄 봐야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데나이브스는 1년 뒤에 그리고 1년 반개월 뒤에 1년에서 2년 동안 2배 상승할 거라고 돼 있는데 캐시우드는 5년 내를 보고 10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이 정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제 막 AI 발전되면서 이제 막 FSD가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겠죠. 성장하면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떨어질 때, 그러니까 폭락이 오면 계속 주워 담아야 되는 게 바로 테슬라다.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증시는 계속 상승으로 마감하고 있고, 그리고 공포지수는 아직 너무 저평가돼 있고요.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죠. 그리고 지금 청산을 유도하는 지금 공매도들이 지금 잡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헤지 펀드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때문에 청산을 만드는 스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것을 바로 올리는 이런 캔들,
상승으로 마감하는 캔들이 나오고 아니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하락으로 나오는 캔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을 맞추고 숏을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스키즈를 보여주면서 애들이 이제 이쯤이면은 공매도를 쳐가지고 끝지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면서 올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상향하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차트 분석까지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테슬라가 여기 보이시는 437달러 그리고 432달러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고 떨어진다라면 다음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보셔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노란색 선 기준으로 보고 있다 라고 텔레그램에 공지해 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했던 노란색 기준으로 상승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텔레그램에서 말했던 37에서 그리고 32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보자면요. 여기 37, 32 그쵸?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했죠.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뚫으면 안 된다. 뚫는 순간 다르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잘 올라가 줬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보고를 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매도들이 지금 너도 나도 날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롱과 숏을 많이 사용하고 레버리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스키즈가 발생할 수 있다. 스키즈란 뭐예요? 이 거래량을 계속 유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고요.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 공매도들이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키즈가 여기서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키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것도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여기가 떨어지면 이 다음 자리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잘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대로 저는 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마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도 양봉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우상향하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형태로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테슬라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더블 바텀을 치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올리고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리고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반대로 여기 끝에서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주는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행보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이 된 게 바로 여기고요. 박스권이 더블 바텀이 생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테슬라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추후 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구간까지도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지하고 있고 또 돌파하면은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릴지 또 어디서 또 매물대가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올라간 점을 보고 있지만 텔레그램을 좀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 여기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절대 뚫리면 안 됩니다. 400달러. 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저께 분명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내려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 여기 써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바로 보시는 194달러 그리고 195달러까지 열려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 관점이 틀리려면은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 박스권 구간. 바로 208달러 그리고 214달러. 여기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저항 오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졌죠. 또 올라가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압력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매도세가 여기서 오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럼 언젠간 뚫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시나리오처럼 말한 것처럼 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10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 저항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 밀리는 자리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안 밀리고 이대로 그냥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터치하다가. 그거는 이제 매도세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지켜주면서 삐쩍 나와도 되는데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엔비디아의 다음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4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는 제가 이제 잘 못 올려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올릴 때 팔란티어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9달러, 203달러 이 라인에서 저항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9달러, 193달러, 그쵸?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항 오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뜬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대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려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거나 뚫면은 여기 고점을 뚫면 203달러를 뚫면 바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주워 담는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시나리오를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려서 그때는 뭐다? 여기서 더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좋아요 구걸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예전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 정확한 자리들을 좀 섬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무료방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아요 구걸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보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신다? 정말 많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이게 보고 안 보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때도 제가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몇 번 수익을 들었냐면 무려 4번이나 수익을 들었어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제가 한 번 더 들어가라고 했죠. 4번. 이렇게 4번이나 수익을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점만 잘 보더라도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어느 정도 제 목표가 뭐냐면 적어도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줘야 내가 탈출할 때 좀 편하고 여기서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1% 이상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제가 매번 매물대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요즘에 잘 맞춰주고 있는데 저도 가끔은 틀리겠죠. 그 틀릴 때마다도 수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고 안 챙겨보시는 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청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한 보답을 제가 이 텔레그램 안에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녹화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관점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서 공지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불장 사이클 제가 12월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정말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도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적어도 이 시장 사이클에서 많이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을 들어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누구나 무료로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설명란에 펼치면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어떤 게 뜨냐? 텔레그램 입장 버튼이 뜹니다.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바로 링크가 뜨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번 관점 확인하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수정이 계속 되면 제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면 좋아요 구걸 안 하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긴급할 때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벤트 종목도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도 제가 정말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텔레그램에서 좋아요, 관점 올릴 때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